세상에는 절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특히 그렇죠. 아오야마는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부인 료코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초등학생이던 아들 시게이코는 아빠와 낚시를 할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비록 남자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건 여러모로 힘들지만 시게이코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란 건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는 걸 눈치챈 걸까요? 시게이코는 먼저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에 아오야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말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건 왠지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네요. 자신이 사장으로 일하는 영화사에서 퇴근을 한 아오야마는 곧바로 자신의 친구 요시카와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의 친구에게 아들이 꺼낸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오야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요시카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영화 제작 관련 오디션을 열어서 지원하는 여자들 중에서 그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보자는 계획이었죠.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 그의 시선을 잡아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마사키 아사미, 나이 24세, 발레 경력 12년. 지원 사유를 주의 깊게 읽던 아오야마는 그녀의 사연에서 예전에 자신이 료코를 떠나보낸 것을 겹쳐보게 됩니다. 아마도 묘한 동질감을 느낀 듯 하네요. 오디션이 시작됐지만 아오야마는 정작 그녀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건 오직 한 명, 야마사키 아사미 뿐이었죠. 오디션 진행 내내 아무런 질문조차 없던 아오야마는 아사미 차례가 되자 처음으로 발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녀에게 단단히 빠진 듯 하네요. 이후 영화 관련 핑계를 대며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아오야마는 아사미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오야마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요시카와가 전화로 아사미가 오디션 때 했던 말 중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매니아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영화들은 대체로 비스터 큐 혹은 이치 더 킬러 같은 영화들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건 사실이긴 하죠. 오디션은 그나마 다른 두 영화들보다는 차분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펼쳐지는 분위기의 반전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임팩트 자체는 상당한 편입니다. 처음엔 중년의 사랑찾기 영화인가 싶다가 중반부터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더니 후반부에선 갑자기 스릴러로 돌변하죠. 사실 이 영화의 고어씬만 놓고 본다면 수위가 그렇게 높다고 하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후반부가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감독 특유의 연출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배경음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우의 대사 그리고 효과음만 부각시켜서 해당 장면에서 배우가 느끼는 고통을 스크린 너머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연출 방법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여기에 아사미 역을 맡은 시이나 에이 배우의 열연은 이 영화에 한층 더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바로 넘어간 직후에 현실과 환상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경계가 무너지는 부분은 여태껏 지루하게 진행되던 영화의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바꿔놓고 있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한 사이코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영화의 원작이 소설, 그것도 무라카미류의 원작이라는 것이에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원작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묘한 계급도가 나눠져 있기도 하죠. 오디션을 통해 마음에 드는 재혼 상대를 찾는다 라는 설정은 얼핏 듣기엔 어딘가 황당하게 보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라는 방식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계급의 상하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요시카와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화는 남자는 여성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무너진다 라는 대사를 주기적으로 들려주죠. 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줄 여성을 찾는 이상한 모순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원작자인 무라카미 류는 소설이 출판된
1997년에 일본에서 사회에 녹아있는 이런 기묘한 흐름을 읽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감독은 이걸 영상으로 충실하게 반영했고요. 하지만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아오야마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아들이 한 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사미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죽은 료코의 환상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아사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학대를 당해왔고 결국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몸만 성장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종 그녀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그녀의 무의식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학대했던 남성들에 대해 그들의 신체를 잘라내고 완벽하게 속박함으로써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완벽한 우위를 점하는 행동은 용서받을 순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년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일그러진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그것들이 아오야마와 아사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석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24년 전의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의 시선이 필요함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